두 사람 모두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여부는 저도 정말 관심합니다. 저도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당이 환골탈퇴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전 당원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주역이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분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본인이 또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김재섭 의원도 말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자숙을 하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때 당시에 패배한 정당은요, 이렇게 국민의힘처럼 내용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연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대표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또 내적 갈등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판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당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일어난 조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모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출마 이후에 반성 없이 그냥 보궐선거 나가서 다시 지역구를 받고 당대표에 나가서 또다시 당대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델이 아니고 우리도 많이 비판했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가면서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고스란히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통상 이 대선에서 지고 나면 당 지도부 사퇴하고 후보자도 백의종군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종의 정치권 문법이었는데 그러지 않는 지금 상황을 두고 3년 전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건데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겠지만 일단은 40% 넘는 득표율, 그랬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재결집해야 된다. 구도상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안에서 받고 있는 어떤 위상과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인정받았던 이 위상을 생각을 하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말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자숙을 하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때 당시에 패배한 정당은요, 이렇게 국민의힘처럼 내용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연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대표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또 내적 갈등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판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당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일어난 조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다고 했을 때 비판했는데 우리가 그 모델로 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무작정 비판할 것도 아니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때 이재명 대표와 비교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홍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좌도 우도 이념을 치우치지 말고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 이게 김재섭 의원의 우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봤을 땐 정권도 가져오고 여대 야수 전국도 만들었고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유. 과거의 정치 문법하고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낙선한 후에는 일종의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게 정석처럼 여겨졌는데 2017년에 당장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후보가 당권 도전에서 잡았고요. 2022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낙선한 이후에 개항 의뢰 보궐선거로 나가서 국회의원 자리도 얻고 당대표도 하면서 그 과거와는 어떤 식으로든 좀 달라진 정치 문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당대표에 나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이겠죠. 그러나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바로 이렇게 나온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은 연신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김문수 전 후보를 둘러싼 등판설이 불거지면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김문수 대 한동훈, 지난 경선의 리턴 매치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다만 여전히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지지자들과의 소통은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봐봐, 인사해봐. 얘 좀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디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니는 거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실 이 뒤에 계엄 사과에 관해서 대선에 대한 실패, 패배 이런 분석도 이어졌습니다만 이 장면이 훨씬 더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돌돌이라고 부르는 먼지 제거기인데 집에 반려동물 있으신지 보통 이거 얼굴에 잘 안 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반려동물이 없어가지고 저는 돌돌이는 필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거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저는 계속해서 이게 어떤 화제를 끌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또 그러면 좀 화제를 끌려고 하는 그 뒷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네. 또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막 턱걸이를 해가지고 예. 출마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저렇게 돌돌이로 얼굴을 저렇게 청소를 하면서 출마의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서 다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네, 본인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 모두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지 여부는 저도 정말 관심합니다. 저도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당이 환골탈퇴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전 당원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주역이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분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본인이 또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이는 행보는 출마 쪽에 조금 기울어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또 의총 그리고 16일의 원내대표 선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